솔로 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이제 국가 간 소득 격차를 한번 비교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가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국가들, 지금 슬라이드 33페이지에서는 US와 차이나를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데 이 두 국가가 모두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다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이 두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소득 수준, 소득 격차를 한번 설명해 보는 것이고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프레임워크, 모형, 모델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우 성장 모형입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으로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생산함수에 대입해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GDP도 우리가 비슷하게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지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21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GDP를 도출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했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GDP는 그 국가의 TFP와 그 다음에 자신의 투자율 혹은 저축률, 그 다음에 해당 국가의 감가상각률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이 A와 S와 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은 TFP와 바로 1인당 자본 스탁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한 국가의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국가의 TFP 수준과 그 국가의 투자율, 그 다음에 그 국가의 감가상각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국가, 차이나와 US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에 잠깐 봤던 비슷한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4장 생산 모형에서 여기에 제가 새롭게 추가한 정보는 바로 두 국가의 투자율입니다. 2017년이 가장 최근 시점이고 2017년에 US의 1인당 GDP는 한 54,600달러 정도 되고 차이나의 1인당 GDP는 13,5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계산해 보면 차이나의 1인당 GDP는 US의 한 4분의 1 수준이다. 24.7%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13465 차이나의 1인당 GDP 나누기 US의 1인당 GDP 54586.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인당 GDP가 바로 이거에 대응하는 개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국가의 투자율도 펜 월드 테이블 9.1로부터 제가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투자율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 재미있는 것은 1인당 GDP는 US가 더 높은데 투자율의 경우 보시면 US가 24.7% 정도 되고 S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가 US보다 조금 더 높아요. 29.6% 정도 돼요. 그렇다면 지금 솔로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국가의 TFP의 차이, 두 국가의 투자율의 차이, 두 국가의 감가상각률의 차이에 의해서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차이가 결정될 것이다. 단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그래서 우선 각각의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간단한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차이나의 1인당 GDP는 TFP와 투자율과 감가상각률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US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어떤 가정을 했냐면 두 국가의 감가상각률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US와 차이나의 감가상각률은 동일하다. 자, 그러면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비율을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GDP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US의 경우와 차이나의 경우 이제 비율로 계산을 할 텐데 이제 분자의
차이나를 두고 분모에 이제 US를 두죠. 그래서 차이나의 TFP, 그 다음에 차이나의 투자율, 그 다음에 US의 TFP, 그 다음에 US의 투자율, 델타의 2분의 1. 그래서 델타의 차이나랑 델타의 US라고 제가 따로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두 국가의 감가상각률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델타로 같다 라고 해서 그냥 델타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분자의 차이나의 1인당 GDP를 쓰고 분모에 이제 US의 1인당 GDP를 표시를 했고요. 이제 각각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어 주면 되겠죠. 다시 쓰면 차이나의 1인당 GDP 나누기 US의 1인당 GDP는 그래서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두 국가의 TFP의 비율, 차이나의 TFP와 US의 TFP의 비율의 2분의 3승 곱하기 이렇게 또 묶을 수 있겠죠. 네,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쓰겠습니다. 분자의 차이나의 투자율과 감가상각률, 그 다음에 분모에는 US의 투자율과 감가상각률, 그 다음에 전체의 2분의 1승. 그러면 이제 분자에도 델타가 아래 있고 이제 분모에도 델타가 이제 아래 있으니까 똑같이 이제 델타를 캔슬 아웃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얻게 된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차이나와 US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GDP의 비율은 바로 TFP의 비율 곱하기 투자율의 비율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TFP의 비율에 의해서 일정 부분 두 국가의 소득 격차, 물론 이제 여기서는 소득 비율이긴 한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격차나 소득 비율이나 우리가 뭐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소득 비율 혹은 소득 격차 가운데 일정 부분은 TFP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일정 부분은 바로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이 TFP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고 얼마만큼이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것인지 이제 한번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한 결과가 바로 이거고요. 앞서 펜월드 테이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했냐면 차이나의 1인당 GDP 나누기 US의 1인당 GDP는 대략 한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25. 그 다음에 TFP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지 않았고 뭘 보여드렸냐면 두 국가의 투자율의 정보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 비율은 대략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이나의 경우 대략 0.3에 가까운 값이고 US의 경우 대략 한 0.27 정도였으니까 뭐 비율을 계산해 보면 한 1.2 정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차이나의 1인당 GDP는 US의 1인당 GDP보다 낮지만 투자율은 사실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우선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두 나라의 TFP가 동일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이나와 US의 TFP가 동일하다면 이제 이 값은 1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건 지우겠습니다. 0.25는 우리가 모른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렇다면 두 국가의 소득 비율 혹은 소득 격차는 순전히 두 국가의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만 설명이 될 것이고 물론 이제 두 국가 모두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국가 모두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국가 모두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르고 그 다음에 두 국가 모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형 자체가 지나치게 단순한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이제 잘 하지는 않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접근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학이 이런 식의 접근법을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두 국가의 이제 투자에 의해서 두 국가의 소득 격차가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은 차이나의 투자율이 US의 투자율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2분의 1승을 취하게 되면 1.2에 2분의 1승, 뭐 스퀘어 루트죠.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대략 뭐 한 1.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두 국가 모두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르고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고 했을 때 투자율이 더 높은 국가의 1인당 GDP가 반드시 높아야 돼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두 국가의 TFP가 동일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뭐냐면 투자율이 높은 차이나의 1인당 GDP가 더 높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모형의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에 따르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될 텐데 단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두 국가 모두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른다든가 혹은 두 국가 모두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두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가정은 뭐냐면 두 국가의 TFP가 동일하다고 이제 가정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차이나의 1인당 GDP가 높아야 돼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는 차이나의 1인당 GDP는 US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차이나의 1인당 GDP가 10%가량 더 높아야 되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US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여기에서 가정했던 두 국가의 TFP가 같다는 가정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 두 국가의 TFP는 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우 성장 모형을 사용한 예측,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가정은 두 국가의 TFP가 같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차이나의 1인당 GDP는 US의 1인당 GDP보다 한 10%가량 높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말씀드렸지만 솔로우 성장 모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굉장히 그 급진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괜찮은데요. 솔로우 성장 모형 자체가 잘못됐다. 괜찮은데 이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의 연구를 이렇게 그냥 막 무조건 까는 거는 썩 좋은 뭐랄까요? 뭐 그래도 되기는 하는데 뭔가 그 합리적인 논리 추론을 통해서 반박하는 것이 사실 좋지. 단순히 이 결과만을 가지고 솔로 성장 모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더욱더 많은 자료, 많은 정보가 이제 사실 필요합니다. 솔로 성장 모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은 이제 갖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제 다른 쪽에서 어떤 그 문제점을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두 국가가 모두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스테디 스테이트 바깥에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질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건 이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두 국가의 TFP가 같다고 가정한 것이죠. 이제 실제로는 두 국가의 TFP가 같다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그 가정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 성장 모형에서 두 국가의 TFP가 같다고 한다면 차이나의 GDP가 더 높아야 돼요. 실제로는 US의 GDP가 1인당 GDP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국가의 TFP가 같지 않고 US의 TFP가 차이나의 TFP보다 훨씬 높아서 투자율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US의 생산성이 TFP가 차이나의 TFP보다 월등히 높아서 더 높은 저축률을 갖고 있는 차이나가 1인당 GDP가 더 높아야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US의 TFP가 차이나의 TFP보다 훨씬 더 높다면 그렇다면 차이나의 투자율이 US의 투자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차이나의 1인당 GDP는 US의 1인당 GDP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부유한 5개국과 가장 빈곤한 5개국을 우리가 4장 생산 모형에서 살펴봤는데 이제 비슷한 비슷한 이제 분석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4장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던 투자율이에요. 그래서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의 평균 투자율이 28.67%고 그 다음에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5개 국가의 평균 투자율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율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부유한 국가의 투자율과 가장 빈곤한 국가의 투자율을 비교해 보면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의 평균 투자율이 2배가량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5%랑 대략 한 30% 가까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GDP는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이제 이건 가장 부유한 국가, 그러니까 richest country, 5 richest country를 분자에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poorest country를 제가 분모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을 계산해 보면 당연히 110 정도의 값이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가장 부유한 5개 국가는 가장 빈곤한 5개 국가보다 소득 수준이 한 110배 정도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율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소득 격차는 110배 정도 차이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투자율은 100배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대략 한 2배 조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격차는 소득 수준은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투자율의 경우에는 이제 2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국가의 GDP 소득 수준의 차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러니까 소득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어떤 더미넌트한 팩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투자율은 아닐 것이다라는 결론을 여기서 우리가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소득 격차를 그러니까 110배의 소득 격차를 만들어내려면 뭔가 110배 가량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투자율의 차이는 고작 한 2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투자율이 그렇죠? 투자율이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닐 것이다. 이런 추측을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장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우리가 자본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이제 사실은 그 자본 캐피탈 어큐뮬레이션의 러브 모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자본을 계속해서 축적해 갈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일정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게 되고 더 이상 자본 스탁이 이제 늘어나거나 혹은 1인당 GDP가 늘어나지 않는 자본 스탁도 늘어나지 않고 1인당 GDP도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본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요소다. 바로 이 자본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투자율이고, 그렇죠? net investment가 사실 중요하고요. net investment는 투자와 감가상각의 차이인데 투자를 결정하는 건 투자율이고 감가상각을 결정하는 건 감가상각률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감가상각률은 국가마다 별 차이가 없으니까 투자율의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자본 스탁 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부유한 5개국, 가장 빈곤한 5개국을 비교해 봤더니 100배에 달하는 소득 격차를 설명하기에는 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투자율은 그렇게 더미넌트한 팩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솔로 성장 모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이제 우리가 가장 부유한 5개국, 가장 빈곤한 5개국에 대한 소득 격차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해서 우리가 앞서 US, 차이나 비교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조금 더 한번 계산을 해보죠. 우선 가장 그 부유한 5개국을 원 숫자 1로 표시를 하고요. 가장 빈곤한 5개국을 숫자 2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룹 1, 그룹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두 국가의 소득의 비율은 바로 TFP의 비율 의 2분의 3승 곱하기 아까 이제 US, 차이나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두 그룹의 국가들 사이에서 감가상각률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율의 차이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TFP 차이, 일정 부분은 바로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될 거예요. 1인당 GDP의 비율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국가의 소득 격차는 대략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투자율이 설명하는 부분은 고작 2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 바로 TFP의 차이일 텐데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5개 국가와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5개 국가 사이의 소득 격차는 100배인데 투자율의 차이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팩터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이러한 100배에 달하는 소득 격차를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TFP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계산을 마저 좀 하고 중요한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변에 이제 자연로그를 취하면 그래서 왼쪽은 로그의 y1, y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텀은 이렇게 할까요? 전체 먼저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죠. 전체 로그를 취하는 것이죠. 전체 로그를 취하고 여기 이제 곱셈이 있으니까 로그 더하기 로그로 쓸 수 있어요. 로그의 TFP 차이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의 투자율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승수는 이렇게 앞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3의 로그의 TFP 그 다음에 2분의 1의 로그의 투자율 이렇게 이제 마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US, 차이나에서 했던 것과 여기서의 차이점은 이제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해서 뭔가 덧셈의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작업과 조금 전에 US, 차이나 비교할 때 우리가 했던 작업의 차이점은 US, 차이나의 비교해서 우리가 했던 건 사실 뭐냐면 Y라고 하는 것은 A와 이제 S의 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제 소득의 비율입니다. 이거 다 비율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율, TFP의 비율, S의 비율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승수가 더 정확히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일반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X는 이제 Y 곱하기 G의 형태로 표시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richest country, poorest country를 비교하는 식에서는 이제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한 거예요. 양변에 이렇게 자연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그냥 조금 더 다르게 써보면 A는 B 플러스 C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의 일부는 이제 B에 의해서 설명이 될 것이고 일부는 이제 C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셈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이건 이제 전체 X 가운데 얼마만큼이 Y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얼마만큼이 G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지를 사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곱셈이기 때문에. 덧셈으로 표시를 하면 A를 100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B는 60만큼, C는 40만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이 그러니까 B가 얼마만큼 A에 영향을 미치고 C가 얼마만큼 A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정확히 분해할 수 있습니다. 덧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곱셈의 경우에는 얘기하기가 조금 뭐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식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까다로우니까 이렇게 이제 덧셈의 식으로 바꿔서 소득 격차가 A라고 했을 때 전체 100에 달하는 소득 격차 가운데 TFP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얼마만큼이고 그 다음에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얼마만큼인지를 이제 우리가 정확히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요소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덧셈의 식으로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이 첫 번째 텀이 TFP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앞에 2분의 3 이런 값이 있는데 그냥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그냥 TFP 차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텀이 바로 투자율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바로 left hand side가 소득 격차겠죠. 그래서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왜 그 분수에다가 자연로그 취한 걸 자꾸 difference라고 제가 difference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로그의 x 나누기 y의 자연로그 x y분의 x의 자연로그를 취한 거는 로그의 분자 마이너스 로그의 분모라고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는 x라고 하는 국가의 1인당 GDP, y는 y라고 하는 국가의 1인당 GDP가 될 텐데 결국은 1인당 GDP의 자연로그 값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두 국가의 소득 비율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은 결과적으로는 1인당 GDP 자연로그 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우리가 소득 격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 격차가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대략 한 110배 정도 되긴 하지만 이걸 그냥 퍼센티지로 생각해 보면 전체 100만큼의 소득 격차 가운데 얼마만큼이 TFP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얼마만큼이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분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이 값이 110 정도 된다는 걸 반말한 게 아니고요. 하다가 끊겨서 로그에 110 정도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FP에 대한 정보는 사실 알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로부터 뽑아내면 되는데 일단 남겨두죠. 모르는 상태로 unknown. 그 다음에 이제 앞서 테이블에서 두 국가의 투자율의 차이가 대략 한 2배 정도, 2배 가까이 된다는 걸 이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에 로그의 2 정도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제가 했던 작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차이는 110에다가 자연로그를 취하면 4.7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100이라고 두는 거죠. 4.7이라고 하는 값을 전체 100이라고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국가의 투자율의 비율은 1.86입니다. 여기에 자연로그를 취했더니 한 0.62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다시 2분의 1을 하면 0.3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값만 한번 생각해 보죠. 4.7과 0.31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값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계산하면 찾을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텀의 값은 이 둘의 차이겠죠. 4.7 마이너스 0.3 정도 되니까 대략 4.4 정도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4.7에 해당하는 소득격차 가운데 4.4는 TFP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고작 0.3 정도만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1인당 GDP의 차이 로그 값입니다. 4.7을 이제 100%라고 두었을 때 투자율의 차이는 고작 0.3밖에 되지 않고요. 이것은 전체 4.7 가운데 0.31은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3.4%는 결국 TFP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와 가장 빈곤한 5개 국가 사이의 소득 격차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이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고작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궁극적으로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4.39 혹은 94%, 93%에 달하는 이 소득 격차, 투자율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가 될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투자율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소득 격차의 나머지 부분, 그냥 뭐 투자율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생산성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고, 뭐 다른 국가들의 어떤 소득 격차를 비교해봐도 비슷한, 물론 이제 이 어마어마하게 생산성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소득 격차를 설명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대체로 생산성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유한 5개국과 가장 빈곤한 이제 5개국의 1인당 GDP를 비교해 봤더니 투자율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은 10%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분이 결국은 생산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산 모형과 솔로 성장 모형을 연달아 보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4장 생산 모형에서 무슨 엑서사이즈를 했냐면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5개 국가와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5개 국가 어떤 엑서사이즈를 했었냐면 이런 엑서사이즈를 한 거예요. A와 K로 분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Y의 차이와 Y의 차이를 A의 차이와 이제 K의 차이로 분해한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4장 생산 모형의 26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엑서사이즈를 했었냐면 1인당 GDP의 차이 생산 모형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A의 K의 3분의 1승 여기에 이제 두 그룹의 국가의 소득 비율을 계산하고 거기에 자연로그를 취해서 이런 형태의 이퀘이션을 우리가 얻은 것이죠. 어떤 형태의 이퀘이션이냐면 바로 이런 형태의 이퀘이션을 우리가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비율 각각 계산해서 얼마만큼 1인당 GDP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뭐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 소득 격차는 4.7 정도가 되고 이걸 이제 우리가 100%라고 둔 거고요.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한 3분의 1 정도 설명을 하고 생산성의 차이가 한 3분의 2 정도 설명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는 한 3분의 1 정도 중요하고 생산성의 차이는 대략 한 3분의 2 정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산 모형에서 확인한 결과인데 지금 솔로 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소득 격차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냐면 생산성의 차이가 3분의 2가 아니라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건 3분의 2란 말이에요. 생산성의 차이가 3분의 2가 아니라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는 왜 나타난 것일까? 왜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모형에서는 다시 한번 보시죠. 4장의 생산 모형에서는 두 국가의 소득 격차를
기본적으로 생산함수를 이용해서 A와 K의 차이로만 구분해서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로우 성장 모형으로 돌아와서 5장에 여기에서는 생산 모형에서는 이제 Y의 차이를 뭐로 설명하냐면 A와 K로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Y의 차이를 뭐로 설명하냐면 바로 A와 S와 델타 이런 것들로 사실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떤 국가의 1인당 GDP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TFP가 높거나 투자율이 높거나 감가상각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5장의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여하튼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생산성의 차이는 3분의 2가 아니라 이제는 90% 이상 1인당 GDP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생산 모형은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자본 스탁의 차이와 생산성의 차이로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왜 어떤 국가가 우리가 이제 5장 시작할 때 했던 얘기인데 왜 어떤 국가가 더 많은 자본 스탁을 축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왜 어떤 국가가 더 높은 TFP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6장 가서 이야기할 내용이고 이쪽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어떤 국가의 자본 스탁이 더 높은가? 왜 어떤 국가가 자본을 더 많이 축적했는가? 우리가 이제 이 사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실 솔로 성장 모형을 살펴봤던 것이고 솔로 성장 모형에 따르면 왜 어떤 국가가 자본을 더 많이 축적했는가? 첫 번째, A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서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높아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감가상각률이 낮기 때문에 뭐 감가상각률은 국가마다 동일하다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감가상각률에 뭐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뭐 특별히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1인당 자본 스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한 국가의 GDP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이 생산성은 제가 똑같이 남겨놨고요. 자본 스탁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K 스탁이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자본 스탁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일정 부분은 생산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정 부분은 투자율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정 부분은 감가상각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1인당 자본 스탁을 많이 축적한 이유는 뭐냐면 그 국가의 생산성이 높아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국가의 투자율이 높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국가의 감가상각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 성장 모형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생산성이 차지하는 영향이 전보다 더 커진 것이죠. 이렇게 생산성이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은 임팩트는 전보다 더 커진 것입니까? 전보다 프로덕션 모형보다 생산성의 영향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솔로 성장 모형을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 성장 모형은 자본 스탁이 어떻게 축적이 되는가, 투자율이 중요하다, 로우 오브 모션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가장 이제 스탠다드하게 솔로 성장 모형을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솔로 성장 모형의 정말 중요한 컨트리뷰션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사실 자본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생산성이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캐피탈 어큐뮬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나중에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솔로 성장 모형을 뭐 제가 라버 솔로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거시경제학자들 혹은 이제 경제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솔로우 성장 모형을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해석을 하고 모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봤는데 라버트 솔로우가 이 얘기를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마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을 이용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사실 솔로우 성장 모형의 더 의미 있는 어떤 시사점은 바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자본 스탁의 차이에 의해서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설명이 되겠지만 그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솔로 성장 모형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뭐 결론이 조금 애매한가요? 네, 그래서 사실상 앞서 우리가 생산 모형에서는 생산성의 차이가 한 3분의 2 정도밖에 기여하지 못, 3분의 2도 사실 큰 거죠. 3분의 2 정도 기여하는데 자본 스탁이 한 3분의 1 정도 기여하고요. 근데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 스탁의 기여 가운데 또 상당 부분은 결국은 이제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5개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낮을 텐데 그게 왜 낮은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바로 그 국가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1인당 자본 스탁이 낮았던 것이다. 그래서 솔로 성장 모형을 가지고 자본 스탁의 차이까지 우리가 다 분해해 봤더니 지금 이렇게 분해한 거잖아요. 자본 스탁의 차이를 이렇게 분해해 봤더니 상당 부분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솔로 성장 모형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영상을 한번 끊었다가 마지막 우리 5장 정상 상태 바깥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모든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을 때의 이야기가 바로 38페이지까지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기 전 상황에 있다면 이야기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